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밀리나 했더니 오후장에는 반등의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담아갔고요. 또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주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환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는 오늘 2% 넘게까지 초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지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반등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위치적으로 조정 이후에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기는 해서 뭐 워낙 기업의 내용 좋잖아요. 뭐 바인더 계약이라든지 이런 수출 계약을 보면 뭐 실적 자체가 워낙 좀 좋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뭐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60만 원대 근처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지만 오늘 어쨌든 약간의 좀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70만 원대를 좀 돌파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2차 전지가 가니까 거래 대금이 또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조금 사고 싶은 돈은 많은데 이게 들어갈 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뿜어주니까 지수는 사실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런 좀 좋은 이슈가 없고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지수의 추가적인 조정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대형주 중에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불을 뿜어주면 또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하는 부분들 또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안도에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가 올라왔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은 실적 시즌인 만큼 반도체와 자동차주들의 실적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건설기계주와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vs 자동차입니다. 실적이 좀 크게 엇갈렸죠. 이 반도체 불황은 1분기에 큰 타격을 줬는데 그나마 자동차가 잘 팔려서 마이너스 성장은 좀 막았습니다. 스코어를 매긴다면은 당연히 자동차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지만 뭐 반도체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네네.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런지. 네, 저는 자동차. 네. 네, 전 자동차에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동차도 불안감은 있어요. 네. 뭐냐면 요번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은 항상 후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실적이 잘 나오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경기 침체다, 이제 Q단이 떨어지니까 힘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굉장히 잘 나오면 그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좀 봤을 때 2분기에도 자신감이 아주 든든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도 우리 시장을 또 역전의 명사로 만들 수 있는 또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닥이라는 얘기도 이전에 반도체 사이클들이 크게 생겼을 때 재고량이 크게 이제 늘어났었고 거기에서 감산 기조가 나왔을 때가 항상 역사적으로 저점이었었던 사례가 2번 이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유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재고를 소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속도들이 붙어주면은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가격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디램 부분도 이제 뭐 DDR5라든지 이런 또 전환기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기회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V자로 이런 업황이 너무나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반도체 섹터는 약간 양치기 소년 섹터가 되어버렸어요.
하반기, 2분기 뒤부터는 좋아질 거야.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야를 벌써 2년하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또 반또 속이라고 네. 반도체 또 속았다라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움직여야 사실 시가총액들이 강력하게 상승 트리거가 생기면서 지수의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을 그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다 지금 반도체까지 붙어버리면 뭐 2,800까지도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여팡이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거고 그러한 기조들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고가 줄어드는 기조가 바로 엄청나게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도체 쪽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쪽은 환율이 조금 높아졌죠. 지금 뭐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올라간 환율이어서 이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동차 섹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두 가지거든요. 이 뭐 IRA 법안에서의 좀 부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Q단위 유지가 돼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환율이 높아져서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섹터에서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 쪽이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금 승리하는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뭐 실적의 가장 큰 변수가 말씀하신 IRA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앞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팀장님도 자동차 쪽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그쪽 부분에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부분을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맞아서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IRA 법안에 대해서 불확실성 이미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알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25년부터 판매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다 보니까 계속 자동차주를 언급을 했을 때 IRA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적주로 보자. 특히 실적 관련했을 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현대차, 기아 굉장히 잘 나왔고 역대 뭐 최대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판매량도 보면은 진짜 잘 팔렸어요. 글로벌 판매량도 보면은 거의 10%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이런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역시도 브랜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에서 현대차, 기아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1위의 그 위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을 때 내연기관 때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불확실한 효과가 좀 있더라도 25년 이후부터는 좀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며칠 전에 SK온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는 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실적 플러스 앞으로 좋아질 전망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자동차 쪽에 손을 들어두셨는데 그렇다면은 완성차 쪽을 봐야 되나 부품을 봐야 되나 뭐 과거를 보면 부품주가 일단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현대 위아랑 모비스가 실적이 조금 부러지면서 주가도 많이 밀렸는데 완성차랑 부품주를 좀 대비를 해본다면은 본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을 보면 네. 부품주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완성차 쪽의 실적을 보시면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부품주들도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좀 약간의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완성차가 약간은 좀 독식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의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엔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뭐 그러한 기조들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더 되면 당연히 부품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헤드를 끌고 가는 게 결국엔 완성차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그 섹터에서의 좀 주도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제 부품주들을 같이 보시면서 특히나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때 네. 뭐 삼성발에서의 조금 이런 실적 기조가 같이 연관이 많이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터지는 종목으로 수급이 확 쏠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력하게 가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최근에 올라갈 때 부품주들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묵직하게 완성차 업체들이 좀 시세를 잡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슈가 되는 부품주들을 빠르게 한 번씩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은 더 트레이딩 하시기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반도체는 어떨까요? 이 하이닉스가 최대 적자를 내고 삼성전자도 4조 6천억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이 미국의 칩스법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뭐 이익을 공유해야 되고 기밀을 넘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득과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과 쪽에서 좀 결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보조금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뭐 가동률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반도체 섹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을 했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소년이 맞습니다. 그 관련했을 때 반도체 섹터 우리가 지난 4분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돌아올 거야. 주도 2차 전지의 주도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맞아요. 것이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기대감 유효합니다.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 가격이 반등하는 기조라든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등을 봐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가 6개월 뒤에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3개월 뒤에 좋아질 수 있는지 1년 뒤에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좀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시즌 안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건설기계 업종인데 건설기계줄 오늘 목표가가 줄 상향이 됐죠. 뭐 HD그룹의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밥켓이 거론이 됐는데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달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던데 네. 이런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보고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될지 이런 기대감 유효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뭐 일부 종목군들에서 약간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진성 TC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스타트도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기회를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하는 쪽으로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변압기를 조금 강조드리긴 했었지만 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수출 쪽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건설기계가 좀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이 높았었는데 그 비중들을 다른 쪽으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됐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건설기계 쪽이 뭐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2,000조 이상의 뭐 인프라 투자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건설기계가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원자재를 채굴하는 데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년 전부터 보시게 되면 건설기계도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과거에는 뭐 종류가 한정적이었다면 이제 뭐 거의 커스터마이징화 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고부가 상품으로의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건설기계와 더불어서 좀 농기계 쪽도 같이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증권가 리포트에는 당연히 뭐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를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격 매수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가 안에서 탑픽을 꼽자면 말씀하신 진성TC 쪽으로 볼까요? HD 현대건설 기계로 했는데요. 일단 뭐 위치적으로는 당연히 네. 그 종목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HD 현대건설 기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대장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상승력이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그 매물대 라인을 뚫어주는 거래량보다는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오일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긴 박스권을 한 반년 정도 이상 좀 시간이 걸려서 뚫어줄 땐 좀 강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늘 상승력이 이만큼 강하게 끝났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좀 주도 섹터에서도 이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떠나서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북미 지역에 대한 뭐 매출 증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충분히 뭐 좀 거래량이라든지 좀 차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를 했고요. 만약에 후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진성TC가 위치적으로 가장 낮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 기계주들 시세가 과연 연속성이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최선호주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HD 현대건설기계를 오, 보고 있는데 일치가 됐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건설기계 섹터 비슷합니다. 모멘텀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게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멘텀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H현대건설 기계를 꼽았던 이유가 차트적인 부분이거든요. 오늘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특히 1등한 종목군들은 보면은 계속 시세가 움직이는데 2등, 3등 종목군들은 물론 후발로 따라가긴 좋습니다. 따라가긴 좋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적인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예를 먼저 들어보면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데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고점 부근을 조금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하게 된다면 사실상 1등주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년 넘게 끌어오고 있었던 박스권 라인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시세를 내준 쪽으로 HD 현대건설기계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중국의 대만 이슈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덕분에 뭐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는 음식료나 뭐 곡물, 방사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입니다. 뭐 오늘은 뭐 방산 쪽 정도만 조금 움직였는데 본부장님은 히토류를 좀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앞서도 뭐 팀장님께서 유니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조금 눈을 두고 계실까요? 히토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눌리게 됐을 때
좀 매수를 분할로 해주시면서 슈팅이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사료가 굉장히 좀 많이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오늘 사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또 내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원활하게 협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후자의 부분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여론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사료주들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뭐 물론 선물 가격으로 봤을 때 뭐 밀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작황 부분이 굉장히 작년부터 어려웠던 상황이죠. 이제 라니냐 효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올해는 엘니뇨 효과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반기 되면 또 라니냐 효과가 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곡물 가격들은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마다 사실 뭐 곡물이라든지 뭐 방산, 가스, 석탄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좀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2차 전지 같은 좀 굵직한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수급이 좀 뺏겨요. 왜냐하면 해당 섹터들은 시장이 조금은 더 힘들고 특정 뉴스가 강력하게 나오거나 했을 때 조금 시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사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협정에 대한 이슈가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료주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런 중국과의 외교 분쟁들이라든지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분쟁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현재보다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거의 한 40~50%는 더 올랐었던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정도 더 올랐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상방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주가의 위치 에너지들이 뭐 유니온도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아직까지 오일선도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승력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승이 나오는 초입 부분에서 아직 이평선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대감과 해서 조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있는데 이것들은 만약에 좀 단기간에 많이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고 있고 사료주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겠다. 방산주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올라왔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한 EV 첨단 소재,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호실적이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으로는 CIS에 대한 주가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요. 오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상승 이어갈지에 대한 두 분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구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의 급등이라는데 사실 이 소식은 어제 나왔었고 어제는 좀 크게 밀렸다가 오늘 상한가로 올렸는데 이런 주가 흐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무래도 뭐 EV 첨단 소재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에 이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점 때문에 좀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 기록하게 되면서 뭐 내일도 비슷한 흐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조금 신규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여기에 비했을 때는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점 대비했을 때 50% 빠졌다 보니까 네. 사실상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바닥을 계속 올라온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닥권에서는 거의 400% 넘게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위험하다는 점, 특히 EV 첨단 소재가 올랐던 부분이 리튬에 대한 투자 계획 때문에 올랐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위험 종목입니다. 투자 네. 위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신다면 신규로 접근하면서 추천을 하신다 하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좀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회사인 다이나믹 디자인도 같이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럼 그 종목은 어떨까요? 저는 다 물론 테마적으로는 음. 뭐 접근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음. 말씀 주신 것처럼 EV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다이나믹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같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제 경영권 참여로 19.58%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줄줄이 지금 다 사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EV 첨단 소재의 또 주주고 네.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같이 엮여 있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였잖아요. 엮여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뭐 SL 바이오직스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줄줄이 이어져서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좀 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뭐 4배가 아니라 사실 10배도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뭐 접근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종목에서 만약에 발목이 잡히면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상장 이후에 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지속했고 오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수익성 확대와 함께 주가 상승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LG엔솔은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73에서 83까지 형성이 되어 있던데 전고점을 훌쩍 넘는 가격이거든요. 업사이드가 그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럼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접근을 해도 될까요?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리포트 가격은 더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뭐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했을 땐 144% 그리고 뭐 이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었던 시즌이거든요. 그때보다도 벌써 이 정도로 해냈다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뭐 고객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뭐 선제적으로 미국 쪽에 대응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사실 뭐 에코프로나 뭐 기타 종목군들 좀 비교해봤을 때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좀 움직였는데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아직까지 많이 못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뭐 평가가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뭐 저는 충분히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뭐 구조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보셨을 때 충분히 기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도 LG엔솔 예스를 주셨어요. 사실 이전에 전고점대가 좀 매물대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를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매물대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좀 늘려서 보게 됐을 때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0만 원대 라인인데 지금 눌렸을 때 그 라인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다시 한번 55만 원 라인대에서 다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기차 침투율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북미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전고점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CIS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국책과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 지원에 더 달려줄 수 있을지 CIS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CIS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오늘 주가가 5%가량 올랐는데 투자해봐도 될 만한 모멘텀일까요? 일단 눌림목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네. 왜냐하면 일단 CIS가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긴 해요. 그 공매도라든지 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 있게 하면서 좀 사람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자리 잡고 턴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다 모멘텀도 붙었습니다. 좋은 모멘텀인데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국제과제 주간 연구기관에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LFP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3사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가 붙었을 때 앞으로 고에너지 LFP 배터리에 대한 계획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가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의 눌렸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 이 국제과제 기관이 CIS 말고도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도 있던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수급을 다 빨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좀 그런 의미에서 CIS를 노를 주신 걸까요? 아니요, 기업의 내용은 되게 좋아요. 뭐 사실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공매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접근을 하시면 정말 피곤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X를 드린 이유는 일단 공매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전에 또 좋은 이슈가 나와서 CIS가 이제 3월 29일 쪽에서 이제 상승력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전에 바닥권에서 9,000원대에서 상승이 나올 때 찾아보시면 네. 공매도 과열 금지를 매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공매도 과열이 이 정도로 많이 열린다는 거는 상승할 때마다 그냥 찍어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매매하실 때 많이 힘드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X를 드리는 거고요. 뭐 기업의 내용이나 뭐 실적이나 앞으로의 뭐 전고체에서의 또 매력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고체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일 못 가기도 했어요. 네.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보다 봤을 때는 되게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만큼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매도 부분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CIS 개별적으로 나온 이슈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공매도가 조금 높은 종목이어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